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음 달에 해양 방류하기 위해서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최대한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게 마칠 때까지 IAEA가 후쿠시마에 머물며 감시와 평가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또 오염수 표본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함께 진행해서 올해 하반기에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석학들이 연구 교류와 함께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하는데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전시와 강연도 마련됐습니다. 네덜란드에 때 아닌 여름 폭풍이 몰아쳐 철도와 도로가 마비되고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름 폭풍의 원인으로는 이상기후가 꼽히는데 실제로 세계 평균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전에 최대한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해양 방류에 바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일치한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일본. 여기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지난달 말 시행한 오염수 설비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오는 7일 검사 종료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特段大きな指摘事項がないということで、終了証の交付に向かって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との報告がございました。언제라도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이라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류 시기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し判断していきます. 주변국과 자국 내 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최대한 알리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에서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따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방류 시기 결정을 놓고 주변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최종 판단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방류를 마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고 그 옆으로 흰 안전모를 쓰거나 노란 조끼를 입은 발전소 관계자도 보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현지 방문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어업 관계자 등 60여 명과 함께 오염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IAEA 현지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오염수가 모두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around the reactor has been safely discharged. 하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문 피해로 큰 타격을 입는 건 어업인들인 만큼 대화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地元の漁業の人たちがまだ相当反対してるんで、そこで折り合いつくかどうかですよね。実際ほら放水したら実際多分売れなくなるじゃないですか。 후쿠시마산 수산물엔 인근 주민들조차 선뜻 손을 가질 않는다고 고백도 나왔습니다. 宮城県産とかちょっと離れてるところのものをよく買うかもしれない。福島産って書いてあったらちょっと手出さ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걸 국내외에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표본의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원전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표본의 2, 3차 분석 작업을 IAEA 산하 방사화학연구소와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올해 하반기에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AEA의 표본수 오염 표본의 1차 분석 작업을 벌여서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에 실었습니다. 1차 분석 결과의 골자는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초강력 폭풍이 몰아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요 공항의 항공편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여름 폭풍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히는데요. 세계 평균 기온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아름드리 나무가 밑동을 드러내며 도로를 덮칩니다. 길을 달리던 차량도 그대로 깔렸습니다. 힘겹게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 폴리가 네덜란드 북부를 덮친 겁니다. Then I saw people walking around and it stopped raining. So I took my bike outside and I saw all these trees falling down. 풍속은 역대 최대인 시속 146km를 기록했습니다. 때 아닌 여름 폭풍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사상자가 잇따랐고 공항과 철도,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보통 10월부터 4월 사이 지나는 폭풍이 이번에는 한여름에 강타한 겁니다. 독일과 덴마크를 핥히고 지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여름 폭풍은 이상기후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는 세계 평균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17.01도로 2016년 8월에 16.92도를 갈아치운 데 이어 하루 뒤인 4일에는 17.18도로 나타났습니다. What exactly will happen, we have to see, but for sure it will be another hot summer. We will see wildfires, flooding, heat waves.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가 폭염과 가뭄, 아니면 폭우 등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은 걱정 어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중국 충칭시에 지난 며칠 폭우가 내려 1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관영 중국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충칭시 완저구에 24시간 동안 최대 261.2mm의 비가 내리는 등 36개 행정구역에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만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났으며 주택과 농작물 등 4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일수와 낙뢰 일수가 관측 사상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6월 시간당 강수량이 30mm가 넘는 집중호우 발생 일수가 0.61로 평년보다 0.4일 많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번개 발생 일수도 평년의 2배가량인 3.51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에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며 집중호우와 번개 발생이 잦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 요인에 의해서 개 질병에 관여하는 개 후성 유전체 표준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조재열 교수팀은 개의 대뇌와 소뇌, 폐, 간 등 주요 11개 조직에 대해 후성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종합적인 기능 표준 지도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성 유전체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유전체의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표준 지도가 마련되면 후생 유전체의 조절 코드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 발생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개는 사람과 환경을 공유해 비슷한 영향을 받지만 사람보다 생체 시계가 빨라 위험 요소에 노출될 경우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적 위험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RNA 염기 서열을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 김빈내리 단장 연구팀은 수백 종의 바이러스 RNA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대량 시퀀싱 기술을 이용해 바이러스의 RNA 안전성과 단백질 생산을 늘릴 수 있는 RNA 염기 서열 K5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K5 서열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RNA의 K5 서열이 숙주세포 안에 있는 텐트포 단백질을 이용해 혼합 꼬리를 만들어 이로 인해 RNA 분해 속도가 줄고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유전자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에 삽입하는 실험을 통해 바이러스 벡터의 유전자 전달 효과가 크게 증가해서 임상적인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셀에 게재됐습니다. Interesting. Can't see it. So that guy's up there just talking to the people, trying to keep them calm. As of what I've heard from one of our police officers, one very brave little girl up in the top there, asked her if she wanted to come out, and she said go. Should have put him right on the ladder and let him come down. There we Right go. on going. There we go. I think that's what they're gonna do.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세계 석학이 진행하는 강연도 풍부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조광욱 교수입니다. 신경세포 괴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왕립학회 울프슨 연구 업적상을 수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 내 한인 과학자들 사이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동 연구하는 게 가장 큰 그 취미이면서 낭만이거든요. 아이템을 서로 발굴해서 교류하고 그런 그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국내외 과학기술인 3천여 명이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석학들이 한국에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과학자 처우 문제와 한국 과학교육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공부가 끝났어도 그 생활이나 그 삶에 좀 그 흥미로울 수 있게 그런 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에 많이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으로 선정된 고규영 카이스트 특훈 교수의 업적 소개와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사이버 보안, 수소 등 대한민국 12대 전략기술을 주제로 한 대중 강연과 노벨상 수상자 등의 초청 강연도 진행됩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기관을 홍보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잡페어도 운영됩니다. 일반인에게 12대 전략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주는 과학기술 부스도 준비됐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과학자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오는 7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1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공군 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이 인공지능 기술로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워하던 아들을 앞에 둔 어머니는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서해안 상공에서 KF-16 요격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인철 소령. 국방홍보원 국방TV는 인공지능 AI,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한 박소령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박소령은 환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엄마, 인철이야. 보고 싶었어요, 엄마. 16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중년 여성은 이내 눈시울을 붉힙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소령은 자신의 우상인 아버지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84년 팀 스피리트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F-4E 팬텀 전투기를 비행하다 순직한 고 박명렬 소령입니다. 아버지랑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연지 걱정 많이 해요. 짧은 만남의 시간은 흘러가고 그간 남은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준 공군사관학교 동기 이두원, 김상훈 중령에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부 전해주고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가웠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머니 잘 부탁할게. 이번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순직 장병의 모습을 복원한 첫 사례로 박소령이 생전에 남긴 음성과 사진, 동영상이 토대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호국 영웅의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표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시가 챗봇 인터뷰 툴과 이력서 스캐너 등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서 특정 소수 집단의 불리한 평가나 차별의 비율을 공표해야 합니다. 신문은 이 법이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의 합산에 부과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즉시 시행은 되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마련을 권고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방통위가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2대1 구도 속에 야당 측 위원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위원 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으로 수신료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의결에 앞서 퇴장했던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여당 측 위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어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지 의원과 이상인 의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 청사 안팎에선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 방문과 언론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의결에 앞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절차,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 비정상 방통위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를 성토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만큼 한전과 관련한 민형사소송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민과 한전과의 소송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와 한전의 구상권 1심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축구장 1,700개 면적이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1,8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쓴 예산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신주 문제로 산불이 발생한 만큼 한전에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주민과 보상 협의를 마친 한전은 정부에 대한 채무는 없다며 맞섰습니다. 산불 때문에 지출된 예산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한전은 재난에 지출한 비용을 원인자가 전액 배상하는 건 재난안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재판은 2년 넘게 이어졌고 법원은 한전의 책임과 비용 상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전이 이미 피해 보상금 562억 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정부가 쓴 예산 가운데 산불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비용 상환 책임은 20%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에 모두 60여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받는 피해 보상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자 주민에게 줄 피해 보상금 가운데 350억 원을 유보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보금 가운데 일부는 피해 주민이 아닌 정부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사법부에 판단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책임 속에 우리 이재민들의 고통은 진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결론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 실화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계류 중인 한전 직원들의 형사재판에 이어 10여 건에 달하는 한전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정부와 한전의 비용 상환 구상권 소송과 앞으로 예정된 정부와 한전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4년이 넘게 지났지만 대형 산불 이후 한전과 관련된 줄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과학기술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등
이젠 익숙한 이름이지만 이들이 변화시킬 새로운 세상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줄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죠. SOD와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